다들 어제 식사 잘 하셨죠? 그리고 다음 주도 식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옷 입고 계시고, 어디 집에서 잠 잘 주무셨고. 우리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 의식주가 보통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는 필요한 게 없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거의 다 욕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욕심을 다 버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그 이상 바라는 게 욕심이다 라는 사실은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통해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이 의식주가 해결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라는 게 없는 좀 괜찮은 상태다 라고 보고요. 그럼 나는 좀 바라면 안 되냐? 나도 뭐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접근 방식이 욕심이 되어버리면 잘 안 들어줍니다. 왜냐면 욕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좀 못 느낀다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정상적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을 할 때, 내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바란다고 했던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제가 어디 아울렛 매장에 옷을 사러 갔거든요. 그 사장님이 오늘 마수거리를 못했는데 와, 좀 팔아주이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분이 돈을 벌기 위한 그냥 매개체로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저는 옷을 사고 싶고 옷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 건데, 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러 간 건데, 저 옷을 그냥 구매하러 간 건데 자신의 마수거리를 갖다 저한테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이 사람은 저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그게 그러면 그분은 뭐 끌어당겼다라고 볼 수 있죠. 난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서 그냥 말로 표출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나의 첫 번째 오늘 마수거리 손님이 되어줘. 근데 저는 그걸 듣고 기분이 나쁘지만 뭐 표출을 딱히 하진 않았어요. 좀 더 올바른 방법으로 세일즈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필요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손님이 뭐가 필요할지를 좀 알려주고, 친절하게. 물론 그것도 성공 확률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당장에 마수거리 못해가지고 좀 팔아주소 이거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적세적소에 이제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굉장히 좀 편안하고 수월하게 쇼핑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씩 보면 옆에서 좀 멀리서 보다가 필요한 걸 딱딱 짚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센스 있고 타인을 돕기 위한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옆에 서가지고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기 싫고, 보통 남자분들은 특히나 나가버리죠. 남자분들은 말을 안 거는 게 제일 좋기도 한데, 그래도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물어보고 서비스를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돈을 바란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할까, 필요로 할까, 여기에 대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이타심이죠. 그리고 이런 내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데, 가치를 전달하지 않고 뭔가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전부 다 사라지거든요. 제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들 보시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왕년에 아저씨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 분은 40억 부자였대요. 그때 2000년대 한 중반쯤에 40억 부자였는데, 그 컴퓨터가 굉장히 잘 팔린 시기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판매하시면서 큰 돈을 버셨지만 결국 다 날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제품을 전달자의 역할로 제품만 전달했지, 나라는 사람의 가치 또는 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시즌, 이 붐이라는 게 끝났을 때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는 계속 뭐 돈이 무한대로 들어올 줄 알고 계속 펑펑 썼죠. 유흥을 주로 많이 하셔가지고 유흥비로 많이 나갔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돈을 쓰고 나니까 갑자기 매출이 끊기고 컴퓨터 붐이 끝나버리니까 나라는 가치가 일정 시간 동안 쌓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뭔가 내가 컴퓨터 업체로서 사람들에게 조립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합리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계속 어필을 하고 세팅을 했다면, 컴퓨터 붐이 끝나도 합리적인 컴퓨터는 어딜 가야 된다, 나를 찾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서비스를. 그런데 그냥 단순히 물건을 전달자의 역할로만 일을 한다면 시간을 썼을 때 아무것도 쌓이지 않고 그냥 시간 대비 돈으로만 전환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어떤 그냥 알바를 하든 월급을 받든 똑같아요. 사업을 한다고 이게 다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근로자가 시간 팔아서 돈을 받는 거랑 똑같은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저는 좋게 봅니다. 이제 고정적인 돈의 힘은 굉장하기 때문에 좋게 보지만, 내가 접근할 때 방식이 그렇게
물질 집약 쪽으로 가버린다면 욕심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또 의류 쇼핑몰을 하시는 이제 여성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대표님은 이제 여성 스트레이트 체형에 대해서 옷을 판매를 하시는데, 이 시즌이 끝나서 이 옷이 뭐 A라는 옷이 만약 유행이 끝나가지고 안 팔릴지라도 여성 스트레이트 체형의 옷은 여기로 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이템은 유행이 끝나가지고 쇠퇴될지라도 이 스트레이트 체형이 여성들은 찾아온다라는 말이죠. 가치가 같이 판매된 거예요. 쌓였다라는 거죠, 가치가. 그리고 내가 가치를 계속 판매를 했을 때 또 중요한 것은 이 전환된 돈이 내 가치가 돈으로 전환됐을 때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못 지키는 상황이라면 내가 아무리 가치를 잘 팔고 전달을 잘하고 돈으로 받을지언정 이게 그냥 밑 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저도 크게 가치 없이 뭔가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명 없이 일했을 때 했던 돈들은 진짜 단 한 푼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2년제를 중간에 이제 취업기를 내고 나와가지고 일을 좀 빨리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도 훨씬 사회생활 일찍 시작했지만 군대도 빨리 갔거든요. 20살 때 7월 달에 바로 갔고, 시간을 앞당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사명 없이 그냥 했던 노동들은 한 푼도 모으지도 않았어요. 물론 좀 알뜰살뜰한 분들은 그냥 월급을 모아서도 뭐 1억씩 2억씩 모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도로 알뜰살뜰 하지도 않았고 중간에 굉장히 꼬인 사건도 많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사명 없이 다가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역할로만 쓰이면 결국 이거는 어차피 AI가 다 대체할 거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 시간이 그냥 소모될 뿐입니다. 먹고 살고 소모되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재테크를 잘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재테크도 감정 컨트롤에 들어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테크는 돈이잖아요. 아주 물질에 치중된 분야지만 그래도 재테크는 사실 돈이 들어가고 돈이 불어나는 구조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감정 컨트롤과 우리가 이 돈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라든지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재테크로 돈을 벌기 위해서도 내가 번 돈을 지키고 재테크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사명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도 어떤 원칙과 이 규칙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모든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하고 좋은 배움 배웠다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공백이 존재하거든요. 시간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계속 멀어지는 것 같고, 나는 언제 되나. 그러면 또 뭐가 돼요? 비교의식 느끼고, 야, 나는 저까지 언제 가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내가 이 사명에 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 방향성이자 곧 에너지가 나오는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냥 단순히 돈으로만 전환돼 가지고 소모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른 가치가 쌓이는 것을 원한다면 굉장히 많은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연구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 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제 카페 와서 보시면 카페에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글들이 많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은 걸 겪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면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건데, 결국에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지만 시작점이 다를 때 이게 갑자기 나한테 딱 와닿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다른 형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하고 이제 계속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갑자기 머릿속에 탁 트이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냥 흘러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나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좀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